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술 사전주필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논술 공부의 왕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논술이라는 걸 어떻게 공부해야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일반론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논술은 다른 과목과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른가요? 다른 과목은, 잠깐만요. 논술은 다른 과목과 달라요. 다른 과목은 내가 성적이 안 좋다,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성적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논술은 그렇지 않아요. 주 1회가 맥스예요. 누구나. 성적이 좋은 학생이든 논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든 논술을 이제 시작하던 학생이든 누구나 논술은 주 1회 이상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논술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 1회만 잘 활용을 하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경쟁자들도 주 1회만 하니까요. 그럼 주 1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여드리냐가 결국 논술에서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가져온 거는 망각곡선이에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곡선인데, 이거는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의 그 유명한 이제 뇌과학적 이론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습 곡선이라고 하면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많이 얘기합니다. 자, 이건 보는 법 알려드리면, 우리가 배운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얼마큼 소실되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시는 100%였는데 그 다음에 20분 지나니까 58% 잊어먹고요. 하루 지나니까 33%. 자, 이건 뭐죠? 기억하고 있는 비율 나오는 거죠. 그 일주일 정도 지나면 25%만 남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복습을 중간중간 했더니 떨어지는 게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다시 올라가고. 자, 리뷰도 복습했다는 얘기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즉 논술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입문 논술은 그렇죠. 수리 논술이야 뭐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렇지만, 논술은 잘못 생각하면 이해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해는 당연한 거지만요, 논술은 무조건 암기입니다. 암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논술이라는 과목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암기하라는 거고, 이 암기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강사가 좋은 강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암기를 할 수 있게끔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암기를 하는 게 의미 있게끔 가르친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전달이 잘 안 될 텐데, 어쨌든 간에 논술이라는 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 아래에 있는데요, 우리가 장기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게 망각곡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기억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제가 왜 말씀드린다 그랬죠? 앞에 여기 논술 공부의 왕도입니다. 왕도를 얘기하기 전에 전제를 먼저 했죠? 주 1회 공부가 대략 맥스 6시간 공부하는 게 논술은 전부다. 이거는 논술을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공통된 상황이다. 그럼 우리가 논술을 결국 잘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주 1회 수업하는 거를 혹은 주 1회 공부하는 거를 남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게 여기서의 왕도의 핵심이 될 거고요. 그 주 1회 공부한 거를 내가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혹은 한번 공부한 거를 정말 내가 잘 가지고 있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망각곡선과 장기기억이라는 지식입니다. 장기기억은 뭐냐면, 우리 그 뇌는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으로 기억을 구분을 하는데, 뇌의 용량이 한계가 돼 있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뭔가 극복이라기보다는, 한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제한 암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빨리 잊어먹어도 되는 거는 단기 기억으로 보내고, 오래 기억해야 되는 건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으로 뇌가 하는 메커니즘인데, 이 장기 기억으로 가면 뭐가 좋냐면, 이 장기 기억은 어떤 걸 장기 기억으로 얘기하냐면, 이렇게 어떤 지식이 들어갔을 때, 해달이라는 지식이 들어갔을 때, 해달이라는 지식을 연계해서 잡고 있는 지식들이 많으면 이 지식은
장기 기억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장기 기억은 또 하나 뭐냐면 인출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주 인출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죠. 즉 장기 기억은 인출 빈도와 주변에 이 들어온 정보와 관련된 선행 지식의 수에 따라 수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이 단기 기억으로 들어온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보낼 수 있어야지 뭔가 지식이 하나 들어와도 오랫동안 붙잡고 있게 됩니다. 즉 논술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논술에 대해서는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기 기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빈출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까먹고 이런데, 이거를 장기 기억으로 보내면 일단 들어온 지식이 안정화가 되죠. 그 안정화되면 새로운 지식이 또 논술과 관련된 지식이 들어왔을 때 붙잡고 있는 게 많으니까 더 쉽게 오래 기억될 수 있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지식이 계속 쌓여서 논술 실력의 밑바탕이 됩니다. 그러면 자주 빈출해 준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복습을 자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뒤에 복습해줬고 24시간에 복습해줬고 일주일 뒤에 복습해준 게 쭉쭉쭉 늘어나는 것처럼 논술에서의 왕도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수준 이상의 선생님을 만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공부한 거를 자주 복습해줘라. 그러면 단기 기억에 머무른, 다른 주일에 수업 듣고 주일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단기 기억으로 머무르는 그 지식이, 나는 주 1회 보는 건 마찬가지지만 주 1회 중간중간에 짧게 복습을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실제 시간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건 뭐 10분, 20분 되게 짧게 뭐 리라이팅하고 아니면 문제를 오답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수업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든지 길어야 2, 30분 정도 되는 거를 매일 자주 일정 시간에 복습해 줌으로써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게끔 하면 논술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전부 다 단기 기억에 머물고 있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훨씬 더 우월한 성적을 가져가게끔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가 좋은 강사입니다. 이 부분들을 학생들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녹여서 수업에서 따라가다 보면 계속 복습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의 수고와 노력을 조금만 신경을 써도 빛이 나게 만드는 그런 강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